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통계학을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통계학 지금 우리 계속 듣는 얘기 중에 빅데이터 시대다, 빅데이터 시대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고 빅데이터라는 개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석되고 있고 뭐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이런 빅데이터 시대에 통계학, 그 데이터가 크게 어베일러블하게 유용하게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왜 통계학을 공부해야 되며 통계학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통계학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이제까지 좀 공부를 많이 하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또 아주 생소하거나 어렵게 생각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더 동기를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빅데이터 시대에 통계학이 어떤 식의 역할을 해야 되고 통계학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데이터 시대인데 데이터가 어떤 유용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럼 통계학이 그런 데이터의 유용성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적절한 방법을 적용한 결과는 신뢰성을 가진다. 그러니까 그 통계학에서 신뢰성이라는 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신뢰성이라는 거 결국 궁극적으로는 다음 부분에도 연관이 되는 얘기지만 의사결정에 필요한 근거를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통계학을 공부하는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자, 유용한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그 데이터를 요약하고 한번 살펴보고 그걸 통해서 어떤 정확한 적절한 통계적인 기법을 이용하면 네, 신뢰성을 가지는 결과를 노출해 낼 수 있고 그 신뢰성을 가지는 결과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적절한 방법이라는 거는 뭐 통계적으로 올바른 방법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적절한 방법들의 예를 들자면 뭐 첫 번째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 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료 중에 제대로 된 자료를 선별하는 과정. 나의 의도에 맞게 데이터를 골라내는 것이 아니라 임의성을 가진 랜덤니스를 보장받는 그런 데이터셋을 가지고 와서 그 뭐 적절한 통계 기법이 있겠죠. 내가 평균을 비교하고 싶다. 이 집단과 다른 집단을 비교해 보고 싶다던가 아니면은 어떤 특성을 가진 변수들이 더 큰 중앙치 값을 갖는다, 뭐 평균을 갖는다라던가 그런 것들을 적절한 통계적인 방법으로 통계적인 논리로 판별한 다음에 그 방법을 통해서 그 적용을 하면 자신의 논리를 증명하는 데 있어서 높은 신뢰성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의사결정이라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제대로 된 의사결정,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통계학의 목적 또는 통계학의 유용성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자, 어떤 논리가 있어요. 세상에 어떤 뭐 이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현상을 분석을 하고 싶습니다. 현상을 분석을 하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이론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요. 아, 이게 이래서 이런 연유로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 또는 뭐 데이터가 요즘 많다 보니까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어떤 사실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중고차 시장에 가봤더니 은색 자동차가 더 높은 가격에 팔리더라. 동일한 마일리지, 동일한 어떤 차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색깔, 그러니까 차의 색깔이 은색의 색깔을 가진 자동차가 잘 팔리더라. 라는 예를 들어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차를 파는 사람 입장에서 세일즈맨 또는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차 딜러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사람 입장에서 아, 그러면 우리가 중고차를 사가지고 올 때 은색 차들을 더 많이 사가지고 와야겠다 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겠죠. 그런 어떤 이론을 가지고 은색 차가 비싸게 팔리더라 라는 개인적인 경험이 있는데 그 개인적인 경험이 진짜 현실에도 나타나느냐,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나는 10년 동안 차를 팔아보니까 그런 느낌을 가졌어. 자기만의 어떤 표본, 샘플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좀 더 이제 빅데이터 시대에 데이터가 많이 널려져 있고 구하거나 모으기에 쉬운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아, 그럼 그런 의사결정을 한번 해보자 라고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네, 빅데이터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우리가 많은 편의를 가지고 있다. 그럼 그런 이제 현상을 분석하는 거에 있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 되겠죠. 마일리지 얼마 나눠져 있는 각각의 중고차들이 이제까지 얼마에 팔렸고 거기에 색깔이 이제 부여돼 있다면 그 색깔에 따라서 가격이 얼마나 차이가 났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을 분석하고 그런 현상을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 거기에 실증적인 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과정들이
옛날에 비해서 아주 편해졌다. 왜? 데이터의 그 범위라든지 아니면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방법들이 아주 다양해지고 또 데이터들이 많이 순간순간 지금 이 순간에도 축적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이론을 만들고 우리 나름대로의 설명을 그러니까 하고 싶었을 때 그 처음에는 이제 이론적으로 내가 가진 경험으로 이런 어떤 주장들을 할 수 있는데 그 주장들을 검증하는 방법의 한편으로 통계학이 아주 유용하게 쓰여지고 있다. 특히 데이터가 풍부한 지금은 더 그렇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때문에 더 데이터를 통한 통계 분석, 통계적인 방법론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적용하는 방법이요. 요런 상태에서도 우리 뭐 AI니 머신러닝이니 하는 것도 사실은 통계적인 방법론을 알고리즘 속에 꼭 하나씩 끼워두고 있습니다. 그 통계적인 모형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경제학을 공부한다, 경영학을 공부한다, 어떤 실질적인 어떤 비즈니스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데도 꼭 필요하지만 또 다른 분야에서도 통계학이 엄청나게 많이 사용되고 있고 물론 뭐 내가 하나하나 이론적인 통계학의 증명, 모형의 증명이라든지 왜 이런 것들이 쓰이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에 대한 수학적인 증명도 물론 깊이 공부할 때는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내용들을 쉽게 또는 우리 이런 시류에 맞춰 가지고 나오는 기사들 또는 신문 기사들이나 아니면 현실적인 이해 정도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통계학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결국은 이제 의사결정에 필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 도구 자체를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간단한 통계학의 정의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짝 살펴보도록 할게요. 통계학이라는 거 우리가 데이터 정보들이죠. 그런 어떤 데이터들을 축적하고 제대로 된 합리적인 방법으로 정확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정확한 방법론을 통해서 데이터를 모으는 것 또한 통계학의 한 큰 영역입니다. 그렇죠? 데이터를 모으고 데이터 모으는 과정이 옛날에 비해서 아주 쉬워졌다. 여러 가지 풍부한 데이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한 적절한 방법, 그 데이터를 모으는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그 데이터가 모아졌는지 한번 살펴보면 될 거고, 그 다음 부분이 요약을 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는 변수들은 좀 잘라내고, 그 다음에 뭐 잘못된 변수들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보고,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통계학적 방법론, 뭐 검증이라든지, 뭐 예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과정이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는 수량적인 데이터와 수리적인 수학적인 방법론을 통해 가지고 분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통계학이 뭐 정의를 봤을 때 수학의 한 부분으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수량적인 비교를 통해 사실을 관찰하고 처리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뭐 하고 싶다? 그걸 통해 가지고 검증하고 예측하고 한 다음에 그 예측을 통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데까지 목적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통계학이라는 게 그런 과정을 도와주는 학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통계학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눠 본다면 기술 통계학과 추론 통계학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Descriptive Statistics과 Inferential Statistics인데요. 그럼 기술 통계라는 거는 이제 앞쪽 부분 뭐 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배울 때는 이제 앞쪽에서 기술 통계부터 먼저 배우게 됩니다. 기술 통계에서 하고 있는 거 요약, 데이터에 대한 요약, 그 다음에 계산 결과를 활용해서 특성을 설명하는 거, 이 두 개로 크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요약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데이터가 있어요. 숫자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나열된 것만으로 우리가 유용한 정보를 뽑아내고 그걸 통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약하는 겁니다. 요약하는 거. 긴 줄에 어떤 데이터가 한 100개 있다. 100개가 있는데 숫자가 나열되어 있어요. 25, 32, 27. 뭐 그런 그 각각의 어떤 숫자들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 중에 그 데이터를 요약하는 방법들 뭐가 있겠습니까? 통계적인, 기술 통계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평균, 분산 이런 거 구해내는 거 있겠죠. 그 평균 분산에 대한 거는 뭐 대부분 다 잘 이해를 하고 계시겠지만 어떻게 구하는지 그 의미, 그걸 또 이해하는 방법, 그 요약하는 방법 중에 어떤 그러니까 수식을 통해 가지고 숫자의 대표적인 그 데이터 자체의 대표적인 대표치를 찾아내는 방법. 그래서 이제 그거를 중앙값과
뭐 분산이라든지 이런 그 값 자체를 통해서 요약하는 방법이 하나 있겠고요. 또 수리적인 요약이 있다면 그래픽하게 그림으로 나타내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히스토그램을 그린다든지 삼포도를 그린다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기술 통계학의 기본적인 내용은 요약을 해가지고 특성을 설명하는 데 있다. 어떤 특성을 이 데이터가 가지고 있다. 아니면 이 집단이 가지고 있다. 근데 기술 통계학의 마지막 부분 또는 한계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추론 통계 전까지 하고 있는 작업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기술 통계학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차이점을 추론 통계와의 차이점을 한 가지 생각해 보자면 모집단과 샘플에 대한 표본에 대한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집단과 샘플에 대한 구분이 나오고 모집단과 샘플이라는 얘기, 표본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건 바로 추론 통계학에 모두 속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추론 통계학은 어떤 걸 하느냐? 추론 통계학은 기본적인 출발점이 이래요. 우리가 세상에 알려져 있는, 세상에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고 데이터를 아무리 많이 모은다고 하더라도 빅데이터 시절이라고 해서 아무리 많이 모은다고 하더라도 순간순간에 변화하는 특성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게 그럼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동차에 불량이 있다 없다를 불량률이 얼마가 되느냐를 계산하기 위해서 모든 자동차를 검수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 임의로 선택된 일부를 검수를 하고 그 중에 일어났던 불량률 가지고 전체적인 불량률을 예측을 하게 되죠. 추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이 추론 통계에 있습니다. 표본을 추출해서 임의로 선택된 표본, 샘플을 추출해 가지고 그 샘플을 통한 어떤 데이터에 대한 요약, 그다음에 이런 것, 그 디스크립티브 스태티스틱스에 나온 기술 통계학에서 나온 그런 결론들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 전체 집단인 모집단,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모집단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모집단의 특성을 추정하거나 검정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 이제 추론 통계학에 있는 거예요. 추론 통계학의 시작은 샘플링, 샘플과 모집단, population, 그 표본과 모집단에 대한 관계를 통해 가지고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을 추론 통계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빅데이터 시절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모집단의 특성을 모두 다 데이터로 축적해 놓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와중에도 이제 샘플링, 랜덤 샘플링이라고 하죠. 임의적인 표본 추출을 통해서 모집단, population,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그 집단에 대한 어떤 특성들을 추정하거나 검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통계학을 크게 나누면 기술 통계학과 추론 통계학으로 이제 나눌 수 있고요.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요런 방법들, 요런 대략적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통계학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될 거고 이해를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이 슬라이드를 통해 갖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통계학에서 대충 어떤 과정을 거쳐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될 거고 그 과정 중에 이제 양분을 해서 첫 번째 데이터 자체에 대한 요약과 거기에 대한 그 집단에 대한 특성 파악을 먼저 한 다음에 뭐 수리적인 방법이든 아니면은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이든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데이터를 다 모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샘플링을 한 다음에 표본을 추출한 다음에 모집단, population에 대한 특성을 파악해내는 과정, 추론 통계학이 되겠습니다. 이 과정 때문에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이런 거죠. 수학적으로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전체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전체에 대해서는 지금 아는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집단의 특성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고 모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표본을 이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의사결정 아니면 이런 어떤 추론 과정이 확실치 않습니다. 100% 맞는 얘기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여기 추론 통계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꼭 하는 확률론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probability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 전까지는 수학적인 어떤 요약 과정이었다면 다음은 확률론을 공부한 다음에 추론 통계로 들어가서 표본의 특성을 이용한 모집단의 추론 검정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과정들을 거쳐 가지고 우리가 쭉 통계학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한 번 더 강조하는 부분이죠. 통계학의 목적. 통계학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통계학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해줄 거냐라는 거죠. 첫 번째로 쭉 강조하고 있는 거지만 통계학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의사결정이에요. 어떤 판단을 내리는 거죠. 경제 경영 부분에서 하고 싶은 부분은 의사결정 어떤 거 하고 싶습니까? 내가 어떤 마케팅 전략을 취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을 뽑아야 되느냐? 그렇죠? 네, 지금 이런 조세 제도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조세 수입을 올릴 수 있을까에 대한 예측이라든지 각각의 실질적인 어떤 숫자를 통해 가지고 좀 더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네, 그 의사결정의 목표가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의사결정. 자, 의사결정에 대한 학문이다 그러면 경제학이 의사결정에 대한 학문이다라고 할 수 있죠. 선택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 과정들, 그런 그 기본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한 거를 뭐 통계학을 통해서 이론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그건 이론일 뿐이잖아. 증명해봐 라고 했을 때 현실적인 어떤 실질적으로 사회 현상으로 나타나는 그런 정보들을 이용해 가지고 결국은 의사결정을 하는 데 목표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얘기했던 거 이거죠. 불확실성의 해소, 불확실성. uncertainty입니다. 그렇죠? 현실, 또 미래에 대한 예측, 의사결정이라는 거, 의사를 왜 결정을 해야 됩니까? 모든 것이 확실하다면 수학적으로 뭐 의사결정의 과정을 거치는 중요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확실히 이윤 증가할 거야. 증가해. 이런 거고요. 불확실성이라는 건 모른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그 변수들 중에 이게 어떤 큰 영향을 미칠 거고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이런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라는 것들, 이 불확실성, uncertainty라는 거 우리 수학적인 방법론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게 뭐가 되겠습니까? 확률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확률론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통계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물론 우리 교과서나 이제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도 확률론이 중간에 기술 통계부터 추론 통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딱 자리를 잡고 있고요. 아주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불확실성의 해소라는 부분에 있어서 확률론을 좀 깊이 있게 이해를 해볼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런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는 사회에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통계학의 제대로 된 적절한 모형을 설정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불확실성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쓰는 것이 좋다. 그런 것들을 통하면 불확실성의 일부를 해소해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또 다른 방법으로는 또 다른 이제 목적으로는 현실의 문제점에 대한 요약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건 기술 통계학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강조되는 부분인데, 그럼 데이터가 있어요. 현실이 있는데 결과가 어떤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 평균값과 분산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요약해서 보여줌을 통해 가지고 현실의 문제점이 과연 여기에 발생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부분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 경제 경영 분야에 적용된 통계학에 대한 내용들이 주로인데,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우리한테 뭘 해줄 수 있느냐? 현실에 대한 요약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이 이제 하나의 또 통계학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 연관성 파악이 있습니다. 자, 뭐 통계학 부분에 있어서 연관성이라고 얘기하는 거 변수들 간의 연관성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변수라고 얘기하면 이제 수학적인 어떤 논리가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하나의 변수와 다른 변수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증가한다 라는 이론이 있다고 했을 때 이거를 현실에서도 직접적으로 그렇게 나타나느냐? 그렇죠? 그런 것들을 통계학을 통해 가지고 분석을 해낼 수 있는 겁니다. 경제경영 통계학이든 그런 어떤 통계학을 통해 가지고 연구의 신빙성을 더 높이는 과정이라면 이 연관성 파악이라는 측면의 통계학의 목적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변수 간의 연관성, 관계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내용이 회귀 분석에 상당히 많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회귀 분석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번 이제 통계학 과정을 통해 가지고 아주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그게 뭐 펀치라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긴 기본적인 어떤 통계학적 이론들을 배우고
궁극적으로는 그런 연관성 파악하는데 목표가 있다. 그 모형이 가장 크게 무게 있게 다뤄져야만 하고 깊이 있게 이해돼야 다음번 또는 좀 더 깊이 있는 통계학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음 부분은 예측이죠.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좀 더 정확한 확률적으로 확률이 더 높은 예측을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자, 아주 뭐 파이낸스에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만 주식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까? 내가 그걸 잘 예측할 수 있다. 예측하는 확률이 아주 높다라면 네, 바로 뛰어들면 아주 큰 돈을 벌 수 있죠. 그런 것이요. 내가 미래에 대해서 좀 더 잘 읽을 수 있다면 네, 아주 큰 부를 이룰 수도 있고 아주 큰 명성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미래에 어떻게 움직여갈지에 대한 사람들의 희망과 꿈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다면 정치가로서도 성공할 수 있겠죠. 그럼 미래에 대한 성공이 정확한 예측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거를 근거를 제시해주고 방향을 제시해주고 과학적인 방법론을 통해서 그걸 할 수 있게 해주는 거 통계학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통계학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뭐 요 부분들이 다 연관된 부분이지만 사실은 네, 통계학이 해야 되는 역할 중에 한 가지가 이제 그러니까 좀 더 공부를 더 많이 하다 보면 연구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주는 것이죠. 그 근거를 제시하는 과정에서도 예측. 네, 우리가 우리의 논리를 증명을 한 다음에 이게 미래에 어떻게 흘러갈 것이고 우리가 의사결정을 어떤 식으로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잘 서포트해 주고 있다. 지지해 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 가지고 이제 통계학이 진행되느냐라는 거죠. 뭐 기술 통계학, 뭐 추론 통계학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면 여기 요 과정을 딱 보시면 원래 기본적으로 추론 통계학에서도 이 과정을 다 거친다라는 겁니다. 통계학이 이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전체적인 하나의 프로세스로 이루어지게 될 거다. 그럼 그 과정들을 한번 살펴봄으로써 통계학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건지에 대한 내용들을 잘 이해할 수 있겠죠. 첫 번째로 하는 거 자료의 수집입니다. 데이터 컬렉션이죠. 데이터를 모아요. 자, 이 수집 과정이 상당히 번거롭고 비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제까지. 근데 빅데이터 하는 이유가 이 수집 과정의 용이성이 올라갔다. 쉽게 데이터를 많이 모을 수 있다. 지금 현실에서도 데이터가 쌓여있는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많다. 그런 의미에서 수집 과정이 데이터 컬렉션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임의성이라고 했죠. 내가 아는 사람들, 나의 지인들에게 물어가지고 야, 너는 어떤 색깔의 차가 좋아? 이렇게 계속 물어서 모든 사람들이 빨간색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 사회 전체에서 빨간색 차를 더 선호하느냐? 그래서 빨간색 중고차가 더 비싼 가격에 팔릴 수 있느냐를 고민해 볼 수 있겠죠. 그런 과정,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대해서 물어본다는 거. 특별한 특성을 가진 아주 특수한 집단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임의성이 담보되지 않습니다. 임의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결과가 아주 우리가 항상 고민하고 있는 임의성이라는 부분들이 완전히 파괴됐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결론들 믿을 수가 없다.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집 과정에서 중요한 통계학적인 단어 또는 용어 이렇게 얘기하면 랜덤니스 또는 임의성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임의성을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 정리를 하는 겁니다. 요약 정리를 하는 거죠. 네, Descriptive Statistics를 통해서 기술 통계학적 방법론을 통해 가지고 정리를 하게 됩니다. 데이터에 요약을 하고 그렇죠? 요약 정리를 하는 거죠. 요약 데이터를 요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요약하는 방법이 summarization, 요약하는 방법이 뭐 수식을 통해서 통계적인 수식을 통해서 요약할 수도 있겠고 표나 그래프를 통해서 요약을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요 정리를 한 것을 통해 가지고 어떤 특징들이 수식들을 통해 가지고 뭐 정리를 했다. 그럼 평균이 어느 정도고 분산이 어느 정도 나올 거다. 중앙치는 어디다. 뭐 극빈치는 어디다. 이런 것들을 요약을 해가지고 그 요약을 바탕으로 일단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추론 통계학을 거친 것이 아니라 요 전체 자체로 표본이나 뭐 모집단에 대한 고민 없이 우리가 모은 자료를 통해서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어떤 정리를 하고 정리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해낼 수도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기술 통계학 부분이 되겠고요. 기술 통계학. 그 다음 부분이 추론과 검정이죠. 추론과 검정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inferential statistics, 추론 통계학이 되겠습니다. 자, 추론하는 거 뭐가 되겠습니까? 그럼 샘플 표본과 모집단에 대한 이해. 자, 보통 그리면은 이제 이렇게 큰 모집단이 있는데 요 모집단에 아주 많은 데이터 포인트들, 우리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그 자료들이 있을 거고, 개개인이라고 이해하셔도 될 거예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임의로 어떤 그룹을 선택해 가지고 뽑아내는 것, 요게 표본이 되겠죠. 표본. 그리고 이 전체 그룹이 모집단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과정이 뭐냐? 표본에서 나타난 특성을 통해 가지고 모집단에 대한 특성을 예측해내는 거 추론이죠. 그 추론 중에 그 추론에 어떤 가설을 세우고, 가설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검정 체크해 보는 거, 맞는지 안 맞는지 알아보는 거, 그게 이제 검정 과정입니다. 사실은 통계 분석 과정에서 앞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 추론과 검정 과정이 될 것이고요. 이 과정이 이제 제가 보기에는 더 많은 연구도 있어야 되고 좀 더 어렵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우리 확률론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했었죠. 확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추론과 검정을 정확한 방법으로, 적절한 방법으로 해낼 수 있다. 모형에 따라서 각각의 방법론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논리 체계나 또 통계 분석의 과정 또는 어떤 모형이든지 간에 이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필요한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정리한 다음에 적절한 모형을 통해 가지고 추론하고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내가 의사결정을 내릴 때도 어떤 나만의 가설을 설정한 다음에 그 가설을 검증하고 어떤 그 검증 결과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과정을 따라가는 거 상당히 중요하다. 이 과정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통계학을 공부할 때 어떤 식으로 차근차근 해 가야 되겠다라는 내용을 잘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왜 우리가 통계학을 공부해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통계학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시절이 시절이고 빅데이터 시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유용성이 아주 높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합리적이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하고 싶은데 적절한 그 방법론이 뭔가, 통계학의 어떤 방법론을 우리가 이용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말로만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예측하는 거, 신빙성, 신뢰성이 떨어지게 되는데 수리적인 현상에 실질적으로 사회에 나타난 현상, 그거를 이제 데이터로 모은 다음에 그걸 통해서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한번 해보자 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통계학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더 통계학의 중요성이 높아지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과정 속에 있는 어떤 내용들, 수학적인 어떤 이론들이 많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통계학 공부를 통해 가지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런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할 수 있으니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한번 공부를 쭉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